오직 SF 나빠쇼. 세이프 영화 중에서 예. 유일한 흑백 영화일 거예요.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을 1대 10으로 가져가야 된다. 여성관이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상상의 나래를 그렇게 필 수도 있고요. 삐뚤어진 여성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지만 스타킹과 콘돔이 등장하는 실제로 미국 공군에서 이걸 지급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후보 국장이 여장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의 얼굴이 우울해져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남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근대 영화사, 현대 영화사의 교과서가 아닌가. 나사빠진 SF쇼 나빠쇼 네 번째 시간 드디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내용 다 훑었고요. 나머지 애프터 파티입니다. 파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편까지 해갖고 이제 영화 내용까지 쭉 봤습니다. 예. 쭉 봤는데 왜 4편을 또 가느냐, 그만큼 이 영화가 할 말도 많고 말이 많죠. 사실 4편이 한 10몇 부작 가도 모자라요. 그 장면 장면에 숨어 있는 그 코드들이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영화 그렇죠. 또 보실 분들이 보셔야 있기 되니까. 때문에 아무튼 이런 영화가 60년대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 대한 어떤 위대함, 아우라를 다시 느끼고 또 행복한 그런 영화 감상 이야기를 오늘 4부 시간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 3부까지 저희가 코발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네. 코발트 폭탄은 실패한 아이디어다. 아, 안 그렇죠. 되더라. 예. 네. 근데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코발트 폭탄 실패할 때 기술자들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코발트 폭탄 필요 없다. 수소 폭탄을 많이 터뜨리면 된다. 얼마든지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꾸 멸종을 우리가 4부에 걸쳐 계속 하니까 이 멸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얘기를. 이제 네. 사실 이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제목이면서 주인공인데 원톱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네. 러브가 등장하는 건 영화 중반부 이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폭탄, 즉 둠스데이 머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 대통령 휘하 군사령부들이 몰라요, 그게 뭔지.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등장하면서 설명을 시작하죠. 이때 아주 올드 팬들은 무슨 시사회 같은 거 할 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휠체어 타고 등장하는 장면에서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 아이돌이었죠. 뭐. 아이돌이죠. 네, 60년대. 예. 네. 피터 셀러라는 배우가 아이돌이었다니. 아니 이 배역이 배역 자체가. 닥터 스트레인지 네. 러브가 완전 어떤 미친 상징. 박사. 의 원조. 매트 미친 박사의 사이언티스트의 원조. 어.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나중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상이라는 것도 제정이 돼요. 반전운동가들한테서 반전운동에 들어보는 것 들어오는 같아요. 모르는 들어보는 거죠. 것 같아요. 예.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이제 둠스데이 머신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고 이제 그게 발동되어 버렸다. 우리 인류는 몇 주 있으면 멸망한다. 왜냐 코발트 분진이 지구에 이렇게 쭉 퍼져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멸종한 인류를 멸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계획이 미국 내 곳곳에 있는 광산갱도, 그 광산갱도 지하에 인류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 방공호 같은 거. 방공. 그 안에다가 또 원자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뽑아서 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고 그렇게 이제 인류가 그 동굴에 숨어서 둠스데이 머신이 지상을 오염시키는 기간이 100년 전으로 나오거든요. 100년 동안 지하에 숨어 살고 있다가 방사능 오염이 가라앉으면 다시 나와서 살면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온갖 자 요즘 기준으로 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부터 황당한 이야기들이 막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해결사로 나오는 해결사로 어떤 나오는 미친 거죠. 과학자지만 과학자죠.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그 오른팔을 못 쓰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쵸. 예, 그것 때문에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병 있는 병이래요. 나중엔 이 영화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외계인 손 증후군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증후군으로 바뀔 정도로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의학명이요? 예. 원래 있는 예, 병이래요. 원래 그러니까 이 손 근육이 뇌의 통제를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실제로 있는 병이죠. 예, 실제로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끔찍한 병인데. 그러게요. 영화에서는 막 이 손이 막 자기 목을 막 목 조르고 조르고 막 그러죠. 그럽니다. 또 희화시켰군요. 예. 나중에는 뭐 히틀러에 대한 인사도 막 하고. 기억나요. 원래 독일 사람이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자체가 독일 사람이고요. 독일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에 그 독일 물리학자들이 많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인들에 대한 독일 미친 과학자의 상징이 되는 거죠. 혹시 저는 그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단어가 어감이 너무 좋아서 예. 그 이름의 뜻 같은 거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죠. 스트레인지 러브. 예. 그 원래 부제가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예. 러브의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부제가 있어요? 네. 원래 부제가 아니고 응. 원래 제목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아니고 닥터 네. 스트레인지 러브 5와 우와. 내가 원작 폭탄을 사랑하게 된 이유 뭐 이런 아. 이런 겁니다. 이상한 부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음. 이거 자막으로 깔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영화 제목을.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예. 거기서 영화 내에서 이제 제안하는 많은 인류 생존 방법 중에 여기서 이제 슬슬 예,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치의 우생학을 연상시키게 하는 발언들이죠. 우생각. 예. 첫 번째, 그 지하 대피소에 대피할 수 있는 자격.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을 1대 10으로 가져가야 된다. 일단 다 갈 수는 없는 거라는 예. 전제하에. 동등하게 갈 필요가 없고 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가야 음. 나중에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인류의 번식 속도를 늘릴 수 있다. 번식을 우선으로 하니. 예. 배다른 자식이 많아지겠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그 터지슨 장군, 그 전쟁광, 호전광 터지슨 장군이 속으론 좋아 죽겠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막 참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일부 일처 제도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영화 내에서. 예. 예.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네. 제가 이거 함부로 여기를 그랬다가 예 물론 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분명히 영화를 보고 이 부분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영화에서 이 부분에서 예. 왠지 납득당하셨을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아까 압축당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아니, 되죠. 절대 안 되는 안 겁니다. 되지만 건강한 시민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까 박이부정부터 시작해서 이 흘러오는 이 남성 위주의 마초이즘 예. 예, 이것에 유머 코드를 예, 거기다 더해서 그럼 남자 여자는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들어갈 사람들 예, 굉장히 들어갈 사람들 선발을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아주 그냥 일부만 선발해야 되는데 선발 기준이 남자는 뭐 지성, 지능, 판단력 네. 그리고 뭐 체력 뭐 이런 걸 고른다고 하면서 여성은 성적인 능력, 생식 능력만 고르면 된다. 성적인 능력이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뭐 다산 뭐 그런 거겠죠. 다산.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어떤 여성관이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탠리 큐브릭은 굉장히 정상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이 전쟁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여성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근데 막 그렇습니까? 롤리타 같은 영화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상의 나래를 그렇게 필 수도 있고요.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작업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뭐 판단 그 작업이랑 어떤 작업? 영화 작업. 아, 예. 영화 작업. 예. 그럴 수도 계속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식을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이렇게. 뭐 성적인 코드 말고도 이렇게 역설적인 패러디는 아주 영화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국 공군기지 그에 깔려 그 있는 거대한 입간판에 그 사령부의 모토가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 공군의 모토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Peace is our profession. 평화가 우리 직업이다. 군인들이. 역설 적기인가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 군대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전문 분야가 평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정말 이게 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요즘도 좀 쓰는 말이죠. 뭐 네. 평화 유지군 이러잖아요. 전쟁 평화 억제적 뭐 유지- 그런 거. 예. 뭐 흉흉모순이죠 사실 네. 평화 유지군이라는 건. 맞다. 평화 유지군이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역할하는 피터 셀러스가 또 명대사를 남기는 게 거기서 이제 그 전쟁광 터지슨 장군이 소련 대사가 사령부 그 워룸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저 뚱뚱한 빨갱이를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미국 워룸이 워룸. 회의실인가? 그러니까 그 아주 워룸, 비상 전쟁. 국가 안보 예. 아주 핵심 국가 사령부니까 군사 작전실? 그쵸, 비상 사령부 뭐 이런 거죠. 그 들어오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대사는 또 막 화내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워요. 티어테커 실제로 싸웁니다. 대통령이 둘을 말리면서 젠틀먼 그 신사 여러분 이 워룸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대사를 칩니다. 워룸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싸움을 지휘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장치들이 너무 많아서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두 분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콩소령 메이저 콩이 네. 비행기에서 임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선으로 그 임무를 받고 나서 이제 승무원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 각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존 키트 있죠 비행사니까 생존 키트의 물품 목록을 다 읽어줘요. 근데 물품 목록 중에 여성 스타킹과 여성용 화장품과 남성용 피임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 죄송한데 콘돔 말씀. 콘돔이죠. 아니. 예. 저는 이게 실제로 미국 공군에서 이걸 지급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독은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끝까지 비트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 일단 생존 키트라는 것 자체를 예. 좀 조난당했을 때 비행기 추락 격추당했을 네. 때 비행 승무원이 살아나면은 그때 써야 되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정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정상인 거죠? 뭐 초콜릿이라든가 권총 그런 거. 아니 원래 그런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추가적으로 네,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는- 껴있는 거죠. 껴- 그게 있는 근데 거지. 있는데 그 생존 키트 안에 이 영화에서는 콘돔 있고 뭐 그렇다는 콘돔 거잖아요. 근데 뭐- 화장품. 스타킹이나 화장품이나 콘돔이나 정말 내가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그 같은데. 어떤 아니, 원래 용도가 아니더라도. 그게 궁금하네요. 어떤 상황을 아니, 생각하시나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옛날에 막 그 콘돔 광고 중에 막 신발에 이렇게 방수 쳐. 아 총에 총구에 그거 안 들어가게 귀 안 들어가게 다른 거 얘기죠. 있어요. 스타킹으로 스타킹 잘 물속에 들어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네. 공기를 에어 포켓을 만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묶이고 적에게 나가는 종족 그 번식을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 적의 숫자를 늘리지 말라. 그렇죠. 뭐 그것도 아, 있고. 콘돔은 예. 아 그럼 여성용 화장품은 왜 있습니까? 화장품 위험할 때 여장을 해라. 뭐 이런 거. 오, 여장용으로. 오, 여장을 해라. 끝까지 스탠리 큐브릭은 비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냥 비꼰 예. 거죠. 비꼰 건데. 근데 이 비꼼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그러니까요. 예.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 시대상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는 그런 루머가 있었을지 모르죠. 저 미국 공군 비행사들한테는 이런 생존 키트를 준다더라. 아 그것도 가능해요. 예. 그 당시 그 에드가 후버 그렇죠. FBI FBI, 국장이 예. 그 복장 도착증 환자였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60년대에 후보 국장이 여장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걸 비꼰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FBI하고 혹시 근거는 있으세요? 아니 추측이죠. 추측이에요. 저그 책을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되게 많이 근거를 지금 여기서 네. 이걸 보고 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도 얘기에 빠져서 책을 꺼내볼 시간도 네. 없었는데 일단 뭐 근거 좀 찾아주시고요. 예. 스타킹이 안 나와요. 네. 아유, 여장을 한다는 어떤 생각 그게 황당무계하다는 저도 그 생각 못 생각인데 해봤어요. 예. 근데 후보 국장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갑자기 신뢰가 들어가죠. 이게 예. 그걸 노렸나? 에드가 제이 후보 영화도 정기 영화가 거의 50년 뒤에 나왔죠. 네, 맞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아요. 너무 재미없었는데 너무 재미없었는데 우리 저 크레딧 아, 스탑도 저, 나오고. 영화 욕은 하시면 안 돼요. 아, 영화 안 했어요. 하면 안 됩니다. 아 재밌었어요. 그새 또 바뀌었습니까? 네, 재밌었어요. 볼만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런 추론도 가능해 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는 영화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비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상호학층 파괴 개념이라든가 뭐 메카시즘이라든가 이런 광풍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포심. 이 공포감이 쏠려서 공산주의자들을 적대하는 마음. 메카시 광풍으로 막 사람들 막 잡아놓고 막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심지어 뭐 소수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렇죠. 이걸 호봉의 너무 적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예. 인생이 코미디인 거죠. 너무 코미디인 거죠 이게.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이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련인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저 잭 디 리퍼 장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모든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것도 발기부전으로. 수돗물의 불소 때문에. 예. 그렇죠. 서기장이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둠스데이 머신. 그렇죠. 둠스데이 머신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물론 소련은 둠스데이 머신 같은 걸 그런 괴물을 만든 것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예. 일단 제일 SF 영화 중에서 예. 유일한 흑백 영화일 거예요. 초창기의 그 컬트 B 무비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60년대 이후에 메이저 영화 중에서. 그리고 예, 예. 왜 그러면 흑백 영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블랙 앤 화이트로 찍었는가? 우리가 칼라 그 당시 60년대는 막 시네마스코프 뭐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뭐 천연 칼라 그 시네마스코프 영화 그래 청천연색. 총천연색 그런 게 나왔는데 왜 흑백으로 찍었느냐? 저도 미스테리고 예. 거기- 이때 이미 칼라 영화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예. 저는 사실 제일 미스테리 로마의 휴일이 왜 흑백일까 그게 미스테리였어요. 그 재미있는 영화가. 근데 이 영화가 왜 흑백일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소재가 그 당시로서 너무나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왜 UFC 봐도 피 나오는 장면 흑백으로 처리하듯이 한 번 더 그 관객들의 사고를 걸러주기 위해서 흑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장치로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론상 영화학에서 배울 때 흑백 영화는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는 코드다. 그러니까 칼라가 나오면은 그 존재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흑백 영화를 찍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그 아웃라인 프레임을 보지 않고 깊이를 보게 되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탠리 큐브릭은 던져놓고 흑백 영화로 던져놓고
마지막까지 스타킹과 콘돔이 등장하는 정말 최대 인류 역사상 최대 비틀기 SF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동의가 네. 됩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저는 그냥 흑백 왜 칼라가 있었으면 흑백 나왔을까 했을 때는 그냥 흑백 논리에 대한 어떤 상식.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좋은 영화란 게 네. 보는 사람들이 다의적으로 의미를 많이 만들어내는 영화가 좋은 거예요. 무슨 SF 영화처럼 아 외계인은 죽었네, 정의는 승리했네. 그럼 사실 좋은 영화는 아닌데 네. 이 영화는 지금 우리 내지도 무지 많은 논란거리 지금도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니까 아직 영화가 살아있다는 생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불로장생 영화죠. 예, 불로장생. 예.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최고의 장면이라고 꼽는 저 개인적으로 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그 갱도 그 광산 갱도에 대피할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야 된다. 대통령이 약간 그거 좀 너무 하지 않나 뭐 이런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대형 컴퓨터에 모든 사람의 정보를 집어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맞춰서 선발해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의 얼굴이 우울해져요. 표정이 다 침울해지는데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장군들, 군 장군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 다 우울해지다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그걸 딱 보더니 아 물론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은 리더십을 위해서 정치가와 군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모든 남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전 이 상황에서 진짜 어떤 그 절망에 가까운 느낌을 받은 게 사실 인류를 멸종시킨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원천적인 욕망 이것만 갖고 있죠. 이게 미국 사회와 소련 사회를 다 뒤덮었던 그 공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살고 싶어서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합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유불능. 사실은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전 세계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문명 사회인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패널 분들 먼저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나한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고 마지막에 물두시님께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사실 제가 스탠리 큐브릭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예, 오히려 나중에 하게 될지 모를 시계테어 오렌지나 뭐 메리 린든, 뭐 풀메탈 자켓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영화를 공부할 때 그 오디사 계단이 나오는 전함 포테킨을 꼭 봐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근데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전함 포테킨. 포텐킨. 네. 그 저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이제 영화의 명작인데 그거하고 필적할 만큼 근대 영화사, 현대 영화사의 교과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다시 영화를 안 보고 그 심성님께 다시 공부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많은 오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송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물독. 심성. 그렇습니다. 정정 부탁드릴게요. 물독 형님. 네. 자, 우리 김진 작가님은요? 저는 이번에 이거 하면서 영화를 다시 봤는데 예.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렇게 또 바로 보고 나서 얘기 들으니까 되게 굉장히 앞에 내용들이 지루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렇죠. 약간 우리의 문제는 현실에 답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현실에 답이 있다. 네, 우리의 문제는 현실에 답이 있는 것 굉장히 같아요. 시사성 짙은 발언을 하시는군요. 되게 어려운데 뭐라고요? 답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현실에 답이 있다. 우물현다. 아 예. 우문현다. 죄송합니다. 불소. 제가 짧았네요. 불소가 문제였네요. 불소. 불소랑 후바트가 문제예요. 불소가 문제였어. 네, 불소가 문제. 자 마지막으로 발제자로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어떤 스스로 저만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뭐 2차 대전 자체도 너무 바보 같은 행위였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이었으니까. 인류의 입장에서 본다면 2차 대전만큼 바보 같은 행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바보 같은 행동을 계속 이어왔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 몇십 년간. 냉전이 끝났습니다. 냉전 끝나고 지금은 또 괜찮느냐?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를,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가를 이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우리는 그 무지와 야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인류가. 있나요? 저는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멋지십니다. 예. 멘트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다음 화부터 저희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이제 첫 영화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가 김진 작가님 거예요. 멋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인류의 멸종과 이게 생존의 우리 가능성을 다음부터 SF가 삐용삐용 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인류 얘기 안 하고 외계인 얘기 나사가 빠지는 거죠. 리얼리즘 영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영화 살펴내 네. 보셔서 또 너무 좋은 영화 너무 좋은 해석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네, 뭐 준비가 된다면 저는 이 스탠리 큐브릭의 3부작을 다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로브하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계 태어 오렌지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마음 단단히 먹고 오겠습니다. 물뚱님 발제자로서는 그날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나빠쇼는 5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